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하는,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는 특별한 한 분이 계십니다. 호주의 리틀 이미자라고 하십니다. 보기에는 센 언니, 알고 보면 부드러운 언니. 네, 이희자 사장님을 다이아몬드 이희자 사장님을 모시고 이희자 사장님께서 보신 시크릿의 비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엔젤린 이희자입니다. 먼저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신 우리 유니온 그룹과 우리 오연주 스폰서님, 또 업라인 스폰서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푸근한 설날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저의 첫 강의를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너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혹시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류가 이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려졌는데요. 여기서 이 슬기로운을 뜻하는 라틴어 사피엔스의 포노, 즉 스마트폰이 합쳐져서 이 만들어진 말이 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등장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인류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는지 한번 또 볼까요? 이 스마트폰은요,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고요. 2010년도에 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혹시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 알고 계신가요? 이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그 인터넷 보급률은 99.5%로 전 세계 2위, 1위는요 100%의 보급률을 가진 쿠웨이트이고요. 스마트폰 보급률은요 96%가 넘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신기하게 이 호주가요 93%가 넘어서 이 네덜란드와 함께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2위고요. 이 인터넷 보급률과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보니까 왜 대한민국이 IT 강국인지 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 2021년 현재 77억 인구 중에요 절반이 넘는 38억 명 이상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고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표는 이 대한민국 주요 방송국의 이 광고 매출에 대한 표인데요. 2009년에 이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난 후에 이 KBS, MBC 등 이 주요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이 이 2018년도에는 1년에 최소 1,000억에서 1,300억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수십 년 이 절대 권력이라고 불리던 이 한국 방송국에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신 가져간 곳은 어디일까요? 2018년도 이 하반기부터요, 이 유튜브가 우리나라 최고의 영상 플랫폼으로 떠올랐는데요. 하루에 3,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매일 접속을 해서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3,100만 명이라는 수치는요, 대한민국에서만 이 유튜브에 접속하는 수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또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방송국이 아니라 이 유튜브로 미디어 권력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요. 이 유튜브는요, 광고 매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18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죠. 또 2018년도보다는 이 8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대형 방송국이 이렇게 해마다 1,000억이 넘는 광고 매출을 1,000억이 넘는 마이너스 광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 우리 네이버는 어떤가요? 우리 사장님들이 늘 애용하신 이 네이버는요. 2016년도에 이미 광고 매출로 3조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디어 산업에도 분명히 혁명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떤가요?
그동안 이 은행은요, 제일 안전한 직장, 또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렸는데요.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 다 무인화 기기죠.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창구에서 처리를 하는 비율 9.5%를 빼면 이 90.5%가 전부 이렇게 다 무인화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 90% 이상 지점이 없어져도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시티은행은 2017년도에 지점을 80%나 폐쇄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 이렇게 지점이 없어졌는데도 고객이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건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도 있었죠. 우리 사장님들 은행을 오픈했는데요. 은행 지점이 단 하나도 없이 오픈한 카카오뱅크 다 아시죠? 이 카카오뱅크는요. 서비스 개시 4일 만에 100만 고객, 그리고 24개월 만에 1,400만 고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이 이 카카오뱅크를 사용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중국은 또 한술 더 떠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아예 화폐를 없애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의 거린들조차 이렇게 QR코드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융계에도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통 분야는 어떤가요?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유통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이 미국의 주요 백화점들이 절반 이상 폐점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20에서 30%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이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는 대신 늘 하는 온라인 쇼핑. 작년에 드디어 이 온라인 쇼핑 모바일 거래액이 1,000조를 돌파했다는 기사입니다. 정말 이 포노 사피엔스의 혁명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는 지금 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렇게 금융혁명, 유통혁명, 미디어 혁명이 지금 이렇게 시장은 혁명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같은 소식을 듣거나 보면서 비슷하게 생각했던 대중들은요. 비슷한 제품을 소비하고 또 기업들은 이렇게 비슷한 물건들을 제조해서 소비를 지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 소비자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소비하는 시대, 그런 소비자가 왕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혁명의 시대인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20대였던 2004년도에 호주에 와서요. 학생 비자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엔 일을 하면서 2019년도까지도 이렇게 평범하게 옷가게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학생 비자 때 재미로 시작했던 8평의 작은 가게는요. 시드니 시티에 매장 2곳, 그리고 한국의 가로수길 같은 체스우드라는 곳에 매장 1곳, 또 가장 늦게 오픈한 온라인샵과 네일샵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런 이민자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드니 시티는요.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 하우스, 달링 하버, 그리고 하버 브리지가 모두 위치해 있는 호주에서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비싼 땅에서 옷가게를 여러 개나 하고 있었던 저였지만 어느 순간에 점점 고개를 갸우뚱한 시기가 왔는데요. 사람들이 옷을 입어보고 더 이상 사지 않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0,000원인데 왜 시드니에서는 1, 20불에 못 사냐고 자꾸 호주에서 이 호주, 한국 가격을 말씀하시는 그런 손님들이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 호주에 거주하는 이 한국 분들이요.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저도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했는데 이 너무 늦은 후발주자인데다가 호주에서 이 한국 가격으로는 도저히 판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부턴가는 이 한국 사이트들에서 중국어, 영어까지 다 지원을 했고요. 이 호주까지 무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업체도 많아지면서 저도 점점 걱정이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제가 1년에 그 한국에 물건을 사입하러 3번 혹은 4번까지 이렇게 공항을 이용하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사진인데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최근 작년 11월에 이 호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그때 이 셀프인 기계로 전부 바뀌어서 셀프 체크인 기계로 바뀌어서 짐 붙이고 뭐 좌석 배치 이 티켓팅 하는 걸 다 무인화 기계가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서툴게 조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3월에도 제가 호주에 입국을 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카운터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무인화 되는 세상을 보면서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매해마다 렌트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인상이 됐고요. 매출은 자꾸 줄고 지출은 자꾸 커지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은 없어지고 제가 호주에 있었지만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곳이나 이 큰 대형 백화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것을 제가 호주에서도 직접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나 그 로봇은 아직 정복을 못할 것 같다던 그 바둑까지 알파고에게 졌다는 소식들 몇 년 전에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인공지능, 뭐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너무 많은 정보들도 참 어렵게 느껴졌는데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자녀였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클 때쯤이면 이 현재 직업의 65%가 사라질 거라는 그런 예보 들어보셨나요? 또 2020년도에는요, 지금의 61%가 직업을 잃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지금 그거는 길에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 6명이 직업이 없다는 말이랑 또 같은 말인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또 이 사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이 미래도 너무 무서웠지만 이 코로나는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하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몰락 또 이 폐업률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저 역시 가슴이 너무 철렁하고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뿐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 앓고 있다는 기사들인데요. 저는 이 시크릿을 전달받고 바로 모든 매장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이 집을 팔아서 큰 매장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 시크릿이 저에게 왔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제가 가입하자마자 4개월 만에 이 15년을 넘게 한 이 모든 가게들을 한 번에 정리할 정도로 또 시크릿은 저에게 운명 같았습니다. 제가 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20분 만에 사인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크릿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그 미래 학자들이 그동안에 그 수많은 학회나 책 등에서 언급했듯이 이 앞으로 사람들은 플랫폼 안에서 소비를 할 거라는 점, 또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이 플랫폼 마켓을 구축했거나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그 수많은 혁명 중에서 이 유통 분야는 제게 가장 친근한 마켓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크릿 비즈니스가 유통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점은 또 저에게 미래의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은 문자 그대로 어디론가 떠날 때 꼭 필요한 이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또 지금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장님들은 호모 사피엔스인가요? 아니면 포노 사피엔스족인가요? 집을 구할 때요. 이 호모 사피엔스들은 복덕방으로 가고요. 이 포노 사피엔스는 직방으로 간다. 이런 유행어도 요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로고들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 에어비앤비는요. 객실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잘 곳이 필요한 사람과 잘 곳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현재 이 35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호텔 체인인 이 하얏트 호텔이 65만 개의 객실 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에어비앤비는 200만 개의 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버는 어떤가요? 이 이동할 수단이 필요한 사람과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우버 서비스는요. 2009년에 설립되었고 8년 만에 이 80조의 기업 가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우버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인데요. 또
미국의 젊은 사람이 세운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이 페이스북, 현재 기업 가치가 670조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요, 이 페이스북의 반도 안 되는 300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플랫폼 사업이 얼마나 또 큰 산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시면 그 수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2009년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제조를 하던 회사들이 거의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2020년도에는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텐센츠가 이 상위 10위 중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텐센츠는 중국의 메신저, 위챗, 그리고 LOL, 클래시 오브 클랜과 같은 그 게임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기업들은 바로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혹시 이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이 텔레비전에서 이 광고를 하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플랫폼 기업들은요, 광고를 하나도 하지 않고도 이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족의 이 선택을 받으면서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제조와 생산이 아니라요, 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이 플랫폼 기업이 전 세계 부를 다 쓸어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이 시크릿은 어떤가요? 이 방금 살펴본 플랫폼 회사들과 저희 이 시크릿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제조 공장, 또 재고, 점포가 없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무자본 혹은 소자본, 무경험, 무학력, 무점포, 심지어 리스크도 없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 마케팅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이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 때문에 이 시크릿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달에 3만 불, 많게는 4만 불씩 이 유지비를 내면서도 15년을 넘게 이 호주에서 버텼는데 매달 팔지 않고 나만 이 10만 원씩 소비하면서 열심히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요. 이 시크릿 비즈니스는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그럼 저는 당연히 크라운 로얄이 될 자신이 있으니까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봐야 된다고 제가 시크릿에 가입하고 3개월 만에 이 미국 컨벤션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사업 설명회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1조 매출 이상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이 40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가 네가 들어와서 성공한다고 망하는 게 그게 더 기적이라고요. 그 사장님도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셨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요. 또 저는 미래에 당연히 호주의 크라운 로열이니까 자동차 번호판도 이렇게 시크릿으로 바꿨습니다. 해마다 몇백 불씩 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크라운 로얄인데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사업을 진행하신 사장님들이 이 시크릿 비즈니스는 열심히 산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비밀 같은 선물이라는 말, 저 역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 시크릿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적을 믿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다단계. 하지만 이 한국에서 직접 판매 그 매출과 이 시크릿의 실적은 또 어떤가요?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이미 매출 5조 시장을 넘었고요. 2022년에는 그 한국 경제활동 인구의 60% 이상이 이 업계에 발을 담글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바로 내년인데요.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 네트워크 시장이 얼마나 큰지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분들이 한결같이 나는 다단계로 성공한 사람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성공한 분들은요, 이미 우주급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평범한 저희 곁에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 시크릿은 어떤가요?
이미 한국에 진출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는 이 매해 1조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한다는 이 가장 오래된 글로벌 기업인 이 암땡사 우리 사장님들 다 아실 텐데요. 그곳에서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은 100억 신화를 쓰신 분이 바로 네트워크를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우리 30대의 이대규 사장님이십니다. 이 한국 네트워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오현주 스폰서님, 지난 6년간 누적 소득이 50억. 정말 이거 로또 아닌가요? 또 열정의 우리 이미자 스폰서님, 역시 지난 5년 동안 이 수십억을 이 시크릿 안에서 버셨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 최고 직급이신 이 크라운 로얄 이 스폰서님들을요, 매주, 매 시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또 아직도 현장에서 이 시크릿 사업을 우리 스폰서님들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시크릿의 큰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겨우 1,000억, 1,500억 이 연매출을 하는 우리 시크릿이 암땡사나 이 애땡사처럼 연매출 1조를 한다면 우리 사장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35%, 3,500억이 수당으로 풀린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사장님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지금 설날인데요. 전 부치고 떡국 먹을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세계적으로는 그 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한번 또 찾아봤는데 구글에서 찾은 자료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읽고 있는 순간에도 그 수치가 실시간으로 저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커미션으로 지급된 금액이 41빌리언 달러,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하나로 약 41조가 커미션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초당으로 환산하면요. 1,300불, 130만 원, 하루로 계산을 하면 114밀리언, 하루에 무려 114억이 이 커미션으로 지급되었다고 하고요. 너무 큰 금액이라서 사실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마켓인지 또 얼마나 큰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네트워크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이 아메이를 만든 덱스터 예거라는 사람인데요. 이 현재 5천억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없는 게 당연한 거겠죠. 지금 사실 뭘 해도 안 된다는 이 시기에 어디로 가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수치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시크릿, 저는 이 지능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도 너무 좋았고요. 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작 회장님 인상만 봐도 어떻게 앞으로 이 기업을 꾸려나가실지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일반 유통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6년 만에 6년 만인 2011년도에 이 다이렉트 채널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이 스마트폰이 보급됐다고 했는데 2011년에 이 다이렉트 채널 오픈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미래를 내다보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시크릿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태생이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이 타 네트워크 회사와는 다르게 시크릿은 다음에 이 다이렉트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일반 유통 채널도 갖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네트워크 채널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40개국이 넘는 나라에 여전히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매장들 역시 동네 마트가 아니고요. 이런 고급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 시크릿 사업을 전달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동네 마트에서 이 1+1 샴푸 린스 사면 이 득템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부터 10만 원 넘는 이 바디로션 써보지도 못했으면서 이 시크릿 성분 검사 그거 좀 하지 말자고 제가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처럼 이 소비자 가격, 면세 가격, 다이렉트 가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타 네트워크 회사와는 정말 이 태생적으로 다른 게 우리 시크릿인데요. 보통 다른 그 네트워크 제품들을 소개하실 때 이게 원래 얼마 정도 하는데 회원 가입하면 싸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원래 그 가격에 구매하는 사람은 우리 시크릿밖에 없다는 점, 정말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반 광고비를 줄여서 이 싼 값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 중에 하나인데요. 시크릿은 이렇게 여전히 일반 유통 채널이 더 큰 마켓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명품 잡지에도 광고가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또 2018년도에는 이 공영방송인 KBS 다큐 세상 소금의 가치라는 방송에서요, 또 저희 시크릿 제품들, 영구진, 그리고 우리 회장님까지 출연하셔서 이 본의 아니게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이 공영방송의 PPL 광고처럼 이렇게 방송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시크릿이 일반 유통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큰 기회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이 돈이 없어서 이 공영방송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가 전 세계 40개국에 넘는 나라에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사장님들께는 너무 친근한 이 사회는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 환자들이나 이 아픈 사람들에게 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한 바다가 이 사해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 그 5,000년의 신비를 간직한 미네랄의 보고라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20여 가지의 미네랄 중에서 12가지는 이 사해에서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아토피와 같은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독일에서는 이 사해로 가는 의료 관광을 나라에서 이 의료 보험으로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치유의 바다가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든 시크릿 제품들은요, 천연의 미네랄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 또 화장품에 꼭 필요한 방부제인 이 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혀진 이 파라벤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는 점에서 또 타 브랜드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새는 이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이 무파라벤이라고 적힌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 허용치가 있어서 그 허용치 수준 안에서는 무파라벤이라고 한다니까 이 파라벤 프리 그리고 파라벤 프리 마크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이 아무리 좋은 제품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천연 미네랄을 가득 담고 있는 이 시크릿의 제품들은요, 모방과 카피 절대 안 된다는 점에서 정말 타 브랜드들과 독보적으로 다르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제품들을 쓰면서요, 이 아토피가 나았다, 관절염이 나았다, 머리털이 났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이니까 증거사진 꼭 첨부하셔서 이 사업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게 이 샴푸, 린스, 화장품 같은 제품들인데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계면활성제나 이 방부제, 파라벤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꼭 지인분들에게 이 생활 필수품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좋은 제품, 우리 시크릿 제품 꼭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크릿 샴푸 린스는 강아지, 고양이랑도 이렇게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크릿에 반했던 부분이 이 바이너리 마케팅인데요. 코로나와 이 바이너리 마케팅이 같은 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건 치사율이 아니라요. 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너리 마케팅의 공식도 이 배수의 법칙인데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을 지나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 바이너리 마케팅의 이 원리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서 10명, 50명이 되기까지는 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요. 50명이 100명, 100명이 200명, 400명 이렇게 배수,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이 바이너리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이 얼마나 가슴 뛰는 게 또 이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내 하선에 가입돼서 생기는 모든 매출을 100%로 잡아준다는 점,
그리고 그게 대수나 나라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타 네트워크와는 정말 다르고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 1000대, 10,000대에서 올라오는 모든 볼륨, 이 모든 볼륨을 100% 공유를 받고 그게 나라에 제한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매출을 공유받는 게 왜 중요한가요? 이 시크릿은 이미 백화점과 면세점에 이 비싼 가격에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40개국이 넘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이렉트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8개국이 이 다이렉트 채널로 오픈이 되어 있고 올해에는 이 홍콩과 그 주변국들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 앞으로 가입되는 모든 그 나라들의 그 구매 볼륨을 100% 공유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비전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959년에 주방세제 4종으로 시작한 우리 전 세계 네트워크 1위 암땡사 현재 약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약 2만여 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200개 나라가 좀 넘고 그 중에서 약 100개 정도의 나라에만 이 시크릿이 진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 10분의 1도 오픈하지 않은 이 선점의 기회 꼭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 말씀드린 이 내하선에 일어나는 이 전 세계 매출 100% 공유받는 조건이 매달 이 40볼륨의 오토십 정기 구매인데요. 타 회사에서는 이 직급별로 매달 할당 매출이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 브론즈부터 최고 직급인 크라운 로열까지 최소 40볼륨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제품을 자가 소비하는 게 이 회원 유지 조건입니다. 이 한국 시장을 처음 오픈한 2012년도에는요, 약 40에서 60여 종, 이 스킨케어 제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매달 40볼륨 10만 원 쓰는 게 좀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라인업, 20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올해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시크릿은 대기업과의 협업 또 인수 합병으로 점점 더 큰 플랫폼 회사로 지금 거듭이 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 월드 벤처스와 합병을 했는데 또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시크릿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도 하고요. 곧 전 세계 이 시크릿 에이전트들을 위해서 여행, 프로모션을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 이 정말 그 라이프 바이 시크릿, 생활이 곧 시크릿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정말 매력을 느낀 게 이 유대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크릿과 조인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브랜드들이 전부 마이 오피스에서 보여지고 또 이 브랜드들의 구매가 모두 그 볼륨과 커미션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떨리는 일 같고요. 또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같은 비즈니스로 경쟁을 하거나 모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 있는 이 글로벌 브랜드들을 차분히 살펴보시면요. 모두 각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커피는 스타벅스, 호텔은 하얏트, 그리고 네트워크는 시크릿이 되겠죠. 유대인 최초로 만든 네트워크 회사인 이 시크릿, 무조건 서로 도와서 성공시킬 거라는 점이 정말 너무 가슴이 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휴일인데도 시스템에 항상 조인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짝퉁 사이에 있으면 오리지널도 당한다는 점. 아군이 많은 이 시크릿 시스템으로 우리 신규 사업자들을 초대하신다면요. 내가 보여주지 못했던 이 시크릿의 비전들을 우리 스폰서님들과 능력 있는 유니온 그룹의 사장님들께서 멋지게 대신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네트워크의 오리지널은 시크릿, 다들 동의하시죠? 작년에 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부캐, 자신이 아닌 제2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올해 저는 이 희자를 뛰어넘는 시크릿의 미친 여자, 이 광자라는 또 부캐로 다시 한번 이 시크릿 안에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온다는 도구, 이 시크릿의 큰 비전을 믿고요. 유니온 그룹 안에서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다 이 크라운 로열 클럽에 합류하시기를 시드니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